네, 여러분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2022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채용 설명회 기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기관은요. 세상의 기준을 만드는 크리스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정규직 채용 담당하고 있는 인적자원실의 백승실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백승실 행정원님께서 나와주셨는데요. 자, 지금부터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채용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채용 담당하고 있는 백승실 행정원입니다. 지금부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소개 및 2022년 채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소개 목차입니다. 크리스의 일반 사항과 연구 성과, 복리후생 순서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는 1975년에 설립되었으며 2025년 10월에 창립 50주년을 맞이합니다. 1975년 설립 이래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서 국가과학기술 발전의 토대를 제공하였으며 중화학공업, 반도체, 조선, 항공,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제품의 품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교정시험 서비스의 제공,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국가 측정 표준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의 임무 및 기능입니다. 크리스는 설립 근거가 헌법과 국가표준기본법에 명시된 연구기관입니다. 헌법 제127조 제2항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 제1항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국가특정표준 대표기관으로 한다. 두 조항을 근거로 국가특정표준 대표기관, 특정과학기술연구기관, 특정표준기술 보급 정정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의 조직은 7개 본부부, 4개 연구소, 2개 센터, 16개 그룹, 14개 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 및 예산입니다. 크리스의 정규직 인력은 총 495명입니다. 올해 전체 채용 규모는 14명 수준으로 작년 2021년과 비슷한 규모의 채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기준으로 올해 크리스의 총 예산은 1,800억 원 규모입니다. 크리스의 비전, 미션, 핵심 가치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만드는 크리스를 비전으로 하며 3가지 미션과 핵심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션은 국가 특정 표준 확립 및 유지 향상, 특정 과학기술 연구 개발, 특정 표준 특정 과학기술 보급 및 서비스입니다. 핵심 가치는 신뢰, 도전, 인간입니다. 크리스는 국가 특정 표준 대표기관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관련한 최근 연구 성과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코로나19 진단용 RNA 표준물질 개발입니다. 코로나19 및 변이 바이러스 진단용 표준물질을 개발하여서 진단 신뢰성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둘째로 양자 네트워크 및 양자 소자 개발입니다. 크리스는 양자 분야 연구 선도기관으로 도청 걱정 없는 양자 직접 통신에 성공하였고 스커미온 기반 양자 소자를 세계 최초로 구현했습니다. 셋째로 국제 표준시 광시계 개발입니다. 현재 세시존 원자 시계보다 100배 더 정확한 광시계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부장 대응 불화수소 인증 시스템 구축입니다. 국내 기술 자립화를 지원하기 위해 불화수소 등 반도체용 가스 소재의 순도 분석 인증 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기간 소개 마지막 순서로 복리후생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는 연차 휴가 이외에도 여러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휴가, 출산휴가, 경조사 휴가, 자녀 돌봄 휴가 등 다양한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크게 재량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구분되며 유동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로 복지카드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에 좀 오타가 있는데 연 4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으로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복지 항목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편의시설로는 원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독신 거주가 가능한 기숙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내 체육시설, 은행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기타 복리후생으로는 학자금, 애경사 경조비 지급, 출산 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건강검진비, 단체 상해보험 등이 지원됩니다. 2022년 채용계획 순서입니다. 정규직 채용 절차, 체험형 인턴 채용 절차,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 2022년 채용계획, 자기소개서 항목 소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용 절차는 현재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채용 공고에서는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구직 채용 절차입니다. 영구직 채용은 총 3단계 전형으로 진행됩니다. 1차 전형인 서류 전형은 응시원서 내용을 토대로 채용 예정 분야의 전문성과 적격성을 평가합니다. 최종 점수 8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를 선발합니다. 2차 전형과 3차 전형은 면접 전형입니다. 2차 전형은 연구업적 세미나라고 해서 연구업적 발표를 통한 연구개발 능력과 역량을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최종 점수 8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배수를 선발합니다. 마지막 3차 전형은 종합 면접입니다. 조직 적합성과 인성 등을 평가하며 최종 점수 8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1배수를 선발합니다. 다음으로 기술직 채용 절차입니다. 기술직은 연구 분야에 근무하는 기술직과 지원 분야에 근무하는 기술직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연구 분야의 기술직 채용은 총 4단계의 전형으로 진행됩니다. 1차 전형은 필기 전형입니다. NCS 기반 직업기초 능력 평가로 최종 점수 60점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30배수를 선발합니다. 2차 전형인 서류 전형은 응시원서 내용을 토대로 채용 예정 분야의 전문성과 적격성을 평가하고요. 최종 점수 8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선발합니다. 3차 전형과 4차 전형은 면접 전형입니다. 3차 전형은 역량 면접 전형으로 PT 발표를 통한 전공 중심의 업무 역량을 검증하는 전형입니다. 최종 점수 8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배수를 선발합니다. 마지막 4차 전형은 종합 면접입니다. 조직 적합성과 인성 등을 평가하며 최종 점수 8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1배수를 선발합니다. 지원 분야의 기술직은 3단계의 전형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연구 분야 기술직과 다르게 면접 전형을 1회 실시합니다. 또한 지원 분야 기술직과 행정직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채용이 진행되고 있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형은 필기 전형입니다. NCS 기반의 직업기초 능력 평가로 최종 점수 6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30배수 선발합니다. 2차 전형은 서류 전형이고요. 마찬가지로 응시원서 내용 검토해서 채용 예정 분야의 전문성과 적격성 평가합니다. 최종 점수 8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를 선발합니다. 마지막 3차 전형은 면접 전형인데요. 앞에 설명드렸던 연구 분야의 연구직, 기술직과 다르게 조금 전형이 다양합니다. 집단 토론을 통해서 조직 융화도를 검증하는 역량 면접 실시하고요. PT 발표, 인성 면접 등 조금 더 다양한 면접 전형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종 점수 80점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1배수를 선발합니다. 다음으로 체험형 인턴 채용 절차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연구 분야에서 체험형 인턴 채용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 2단계의 전형으로 진행됩니다. 전문성과 적격성을 평가하는 서류 전형에서 5배수를 선발하고 면접 전형에서 연구 수행 능력과 역량을 평가해서 1배수 선발합니다. 응시 자격 요건과 우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을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원 자격과 우대 사항을 꼼꼼히 챙기셔서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크리스는 국적과 연령과 상관없이 지원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많이 질문해 주시는 부분으로 영어 점수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크리스는 영어 점수를 자격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 외 내용들은 결격 사유와 관련된 부분으로 내용은 화면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모집 분야별로 세부 지원 자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추후 채용 공고별로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여성과학기술인, 전문 자격증 소지자는 각 전형별 5점의 가점을 부여합니다. 전문 자격증은 직무와 연관된 경우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과학기술인 부분은 조금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요. 행정직 채용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우대사항이 해당되지 않고요. 연구직과 기술직 채용에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보훈 가점은 관련 법률에 따라 5점 또는 10점의 가점을 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가점을 받아서 채용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4명 이상의 채용 분야에만 적용됩니다. 위에 설명드린 가점들은 중복하여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높은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2022년 채용 계획입니다. 정규직은 연구, 기술, 행정 분야 통틀어서 올해 총 34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만큼 연구 분야의 채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예정입니다. 행정직 대졸 초임 기준으로 신입 연봉은 4,700만 원 수준이고요. 평균 연봉은 8,600만 원 수준입니다. 상반기 채용은 2월 중에 진행될 계획이고요. 크리스 자체로 채용을 진행하는 것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관으로 공동 채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체험형 인턴은 연구 분야에 약 70명 채용할 계획이고요. 2월 또는 3월 중으로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정규직과 체험형 인턴 모두 하반기 채용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입니다. 자기소개서 항목은 작성 시에 주의하실 사항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입사 지원서에 편견 요소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출신 학교와 성별과 같은 편견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크리스의 자기소개서는 자기소개서 3개 항목, 역량기술서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각각 어떠한 역량을 요구하는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경험을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1번 항목은 조직 적합성과 관련하여 지원 동기와 입사 후 실천 목표를 작성합니다. 2번 항목은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하여 난관을 극복한 경험을 작성합니다. 3번 항목은 대인관계 능력과 관련해서 흩어진 의견을 통합하여 성공한 경험을 작성합니다. 역량기술서 항목입니다. 경력사항이나 경험사항을 바탕으로 취준생 여러분들의 역량을 더욱 자세히 기술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무 관련 경험, 당시 상황과 과제, 역할, 당시 본인의 행동 및 결과, 나아가 해당 경험이 입사 후 업무 수행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작성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서류 전형뿐만 아니라 면접 전형까지 전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가급적 정성을 들여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크리스 기관 소개 및 채용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크리스의 지금 채용 설명회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도 설명 들으면서 이렇게 메모를 꼼꼼히 하면서 들었어요. 아마 또 우리 그 기관에 대한 정보가 많이 또 이렇게 공유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들 보면서 밑에 유튜브나 메타버스를 통해서 지금 많은 질문들을 해주고 계신데요. 혹시라도 지금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앞에 내용을 놓쳐서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희가 추후에 조세재정연구원 유튜브와 또 그리고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기로 기관별 여러분 채용 설명회를 보실 수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추후에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지금 질문 주신 내용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지금 잘 모르셨던 분들도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아, 이런 기관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나도 갈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거든요. 자, 우선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 전체적으로 해주셨지만 다시 한 번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혹시 앞으로 좀 계획돼 있는 그 채용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네, 일단 상반기에는 2월 중으로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 채용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해 총 34명 규모로 채용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올해 2월 달에 지금 이제 채용 공고가 나간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또 집중하셔서 채용 공고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해에도 이제 채용을 하셨을 텐데 혹시 올해 지금 2월에 채용을 앞두고 있잖아요. 혹시 공개가 가능하시다면 달라진 채용 제도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특별히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 같고요. 음. 작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연구 분야 그리고 또 지원 분야로 이제 크게 나뉠 수가 있는데 연구 분야의 채용을 먼저 진행을 작년은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국가과학기술 연구회 소관으로 해서 공동 채용이라는 것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채용 일정에 맞춰서 또 함께 채용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뭐 분야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채용 계획이라든지 또 채용의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다 말씀을 주시기는 하셨는데 질문 들어온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서류 합격 스펙을 알 수 있을까요? 질문 주셨어요. 사실 이 부분이 취준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궁금하실 텐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서류 합격자를 결정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또 이 부분에서 아마 스펙이라고 하시는 게 좀 정량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 정량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데 실제로 평균 서류 경쟁률은 얼마나 될까요? 저희 알리오에 공시된 기준으로 이제 행정직은 200대 1에서 300대 1 정도 최종 네. 경쟁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우리 기관들을 희망하는 지원자들이 이렇게나 많네요. 네, 혹시 그 입사하신 적이 한 때가 좀 어느 정도 지나셨어요? 지금 몇 년 차신가요? 저는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전에 입사하셨나요? 그러면 NCS를 적용해서 네. 들어오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행정관님께서 직접 경험하셨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또 풀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어떤 친구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우리 수우님께서 크리스 구내식당이 진짜 맛있다고 소문났는데 입사해서 매일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하셨네요. 이런 소문이. 네, 꼭 오셔서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을까요? 혹시 면접을 보러 가셨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네, 맛있다고 소문이 났나요, 실제로?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시는 걸로 우리 순이께서는. 자, 또 이런 질문 있으셨습니다. 우리 신나림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표준 설립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분야라서 어떻게 직무 역량을 표현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연구 분야 지원자신지 또 지원 분야 또 그러니까 행정직 기준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행정직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래서 면접을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또 서류를 작성을 하시게 된다면 이제 가능한 한 찾아보실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저희 표준과학연구원 자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저희 공식 유튜브 채널에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동영상도 시청을 하실 수 있고 또 대표 홈페이지나 블로그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필요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또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지금 유튜브 함께 보시면서 또 실제로 질문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행정직 지원자입니다. 행정직은 모든 부서에 배치가 되나요? 저의 관심 부서는 정책전략부 국제협력실입니다라고 보거스님께서 강력하게 또 직접 써주셨네요. 네. 일단은 모든 공공기관이 그렇겠지만 이제 행정 분야 직원은 한 곳에서만 근무를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우세요. 그래서 입사를 다른 부서로 하시더라도 이제 중간에 이제 인사이동 있을 때 희망하시면은 원하시는 정책전략부 국제협력실도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또 넓은 범위로 일단 지원을 해보시고 그 이후에 이동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께서는 실제로 면접 보실 때 저희 지금 유튜브 채널에 써놓으신 것처럼 저는 정책전략부 국제협력실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또 이런 질문 있었습니다. 행정직 근무자도 기숙사 사용 가능할까요?
네, 물론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직종과 상관없이 이제 타지 생활하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기숙사에 배치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상관없이 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희망하면 누구나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자, 이렇게 지금 실제 입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질문을 또 구체적으로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 또 이런 답변이 있으시네요. 이런 질문 있으셨어요. 평균 서류 경쟁률 얼마나 될까요? 서류 경쟁률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저희가 타기관과 다르게 먼저 필기 전형을 먼저 보게 되거든요. 필기 합격자가 이제 30배수고요. 그리고 그 서류 합격은 5배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한 분을 채용한다면 30분에서 5분이 면접 전형에 가시게 됩니다. 네, 저희가 아까 혹시 그 기관에 대한 정보가 많지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좀 어떻게 궁금해하실까 고민했는데 지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하나하나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질문을 주셨는데 과기부사나 근무 경력 시 우대사항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량적으로 우대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낯설어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정보 출연 연구원이기 때문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아무래도 좀 더 이해를 하시기도 좋으실 것 같고 그런 서류나 뭐 면접 측면에서 풀어가시는데 더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박준님께서는 학사인데요. 학점이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일단은 저희 지원서를 만약에 작성을 하시게 되신다면 아시겠지만 이 NCS 그 학교 교육사항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자유입력이세요. 그러니까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렇다는 것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합격의 당락에 이제 절대적이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절대적인 것 같아요. 것은 아니다. 네. 자, 또 진희박님께서는 면접 형식이 궁금합니다. 아까 채용 설명회를 통해서도 또 설명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어떤 방식으로 면접에 응하고 몇 대 몇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저는 참고로 행정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진희박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일단은 지난 행정직 채용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면접 전형 응시를 하시게 되면 집단 토론에 응시를 하시게 되고요. 이제 지원자들 모두 한 자리에서 이제 같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면접을 치르시게 되세요. 그 이후에는 PT 발표 그리고 종합해서 인성 면접 보시게 되는데 이 면접은 다대일 면접입니다. 4대1 면접을 본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런 질문 있습니다. 김민지님께서 해정은 지원 분야로 공동 채용에 들어가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제가 잘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 네. 해정은 지원 분야로 공동 채용에 들어가는 걸까요? 이 질문이 이게 지금 맞는 질문이 아닌가? 네, 네, 이거를 좀 지나가겠습니다. 다른 질문 받을게요. 네, 우리 박준님께서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보통 서류 필기순인데 필기 서류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필기 서류로 진행을 하는 이유는 공동 채용으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지원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아졌기 때문에 먼저 필기 전형을 치르고 서류 전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아까 궁금했거든요. 보통은 서류를 먼저 하고 필기를 보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또 이런 질문 있으셨습니다. 행정직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이제 저의 사견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저희가 인사이동이 정기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업무를 또 맡게 되실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업무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뭔가 열려있는 마인드 같은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일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채용 설명회를 하시면서 제가 좀 가장 키워드로 좀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연구원에서는 인성과 조직 적합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조직 적합성이라는 게 실제로 경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원에서 특히나 경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필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이나 어떤 구체적인 역량이 있다면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조직 적합성에 대한 것들을. 일단은 조직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갈등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나 이런 면들을 많이 어필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도 지원 당시에 그러한 경험을 어필을 했던 것 같고요. 또 경력은 없지만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보고 또 갈등을 해결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팀 프로젝트 같은 다른 있는 경험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직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본인의 경험이나 또 가치관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이런 질문에서 전문 직원 우대를 해주시나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와 연관이 된 전문 자격증이어야 또 인정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와 질문이 정말 많은데요. 우리 김민지님께서는 행정은 지원 분야에 속해서 공동 채용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 공동 채용 통해서 행정직 채용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상경님께서도 질문 주셨습니다. 기술직 채용 직무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있는지 아니면 기술직 부분에서 공동 채용으로 진행하는지 또 시기는 언제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 윤상경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시기나 직무 같은 것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추후에 공동 채용 이제 공고가 나가게 된다면 공고문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민재님께서 아마 지금 입사를 지원을 꿈꾸시는 분인 것 같아요.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데 혹시 PT 면접은 주제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그동안에 PT 면접 보셨다라고 한다면 어떤 주제들이 또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지 공개가 가능하다면 몇 가지 주제를 좀 예시로 드려보면 일단 어떨까요? 주제 자체를 이제 알려드리는 것은 이제 채용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요. 네. 공고문에 나와 있는 수준으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발표 주제를 미리 드리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PT 면접이고요. 그리고 행정직 채용은 현장에서 주제를 즉석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저는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질문 드리는 것보다 계속해서 올려오는 질문들이 너무 많으세요.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수님께서 여쭤보셨는데요. 행정직 업무의 그 업무 경험이 부족하고 또 사무행정의 업무 경험이 저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점을 강조해서 지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당연히 저희가 신입 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력이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작년도 경력 없이 입사한 분들이 실제로 계시고요. 이런 분들은 학교 생활이나 또 정규직 경험은 아니더라도 인턴 경험 또는 뭐 봉사활동 경험 이런 식으로 본인의 다양한 경험 사항에서 어필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이제 뽑아서 지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저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신입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점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마인드맵 만드는 걸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조직 적합성이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제가 적을 수 있는 역량이나 경험들을 마인드맵으로 쭉 펼쳐가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까 보면 유튜브 채널이나 등등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선배가 공개하는 입사 합격 후기 막 이런 것도 올려주시면 너무 좋겠는데요. 저희 작년에 신입 직원분들 인터뷰한 영상 네. 굉장히 길게 올라가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유튜브에 검색을 저희가 그러면 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이제 들어가시면 네. 아마 인기 동영상으로 되어 인기 있을 거 동영상으로? 조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 저희 끝나고 나서 한 30분 정도 시간 있으시잖아요. 이어서 우리 크리스 영상 보시면서 꿀팁 함께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리스에 대한 우리 명쾌한 답을 들어볼까 합니다. 저 앞에 보면은 지금 보드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자, 크리스는 뭐뭐뭐이다 라고 해서 우리 기관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하나 작성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정보가 가득했던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네. 자, 우리 채용 담당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백승실 행정원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직접 설명해 주세요. 네, 마이크 드릴게요. 네. 크리스는 세상의 기준을 만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크리스는 세상의 기준을 만든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룰 또 미션이기도 합니다. 크리스를 희망하시는 분들 세상의 기준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채용 설명하셨는데 조금 어떠셨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긴장되고 질문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요. 어우, 네.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기회로 연구원에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도요. 사무행정 경험이 있습니다. 전문 경력이 저 부족한데 감사합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 진짜 들어가고 싶어요 하시면서 하트를 막 보내주신 분들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열정으로 도전하시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기관에서 행복한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크리스와 함께하는 채용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